2023년 새해의 첫 연석회입니다. 최고위원, 시도당위원장, 중앙당직자 2023년 개면년 첫 연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원 참배를 했고, 오늘 뵈니까 여러 애국 혹은 보수 단체들이 현충원 참배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우리 공화당을 제외하고는 거의 참배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모습에서 안타깝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당사나 또 혹은 보수 단체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내리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새해에 당연히 현충원 참배를 하면은 건국 대통령과 또 우리 보수의 그러한 큰 맥을 잇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참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화당은 1월 1일 신년 새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실 때, 감옥에서 투쟁하실 때 우리가 4년간 또 사면되셔가지고 삼성병원에 병원에 계실 때, 또 어제 달성 찾으러 가셔서 어제도 우리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달성 사절을 찾아뵙고 건강하시고 또 빨리 국민의 품으로 한 분 한 분의 국민의 손을 잡아 주십사, 이렇게 말씀들을 올리고 왔습니다. 특히 우리 합창단, 우리 애국봉사 합창단이 그 합창뿐만 아니라 또 임덕기 상임 고문님께서 또 이렇게 좋은 새해 덕담을 해주시고, 또 김전분 여성위원장님께서 또 감동적인 편지글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혹은 지금 우리 공화당에 많은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들을 보니까 우리 공화당은 정말 가장 합리적인 보수구나,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많이 합니다. 그것은 위대한 우리 공화당을 창당하고 그러고 이렇게 일으키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위대한 당원들이 계셨고, 또 당원에 가입은 못하지만은 우리 공화당과 함께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애국 우파 국민들께서 저희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고 또 믿어주신 데 대해서 이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제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1년이 되고 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새로운 변화에 구심점을 가져가야 되고, 또 2024년 4월 10일 있을 4월 10일이죠. 10일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많은 분들이 또 진출을 하고, 또 준비 과정이 1년 3개월이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1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 2023년 한 해가 우리가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당의 모습을 갖추고 또 역량을 키우고 또 세도 늘리고 또 우리 공화당에 덮어 씌워졌던 여러 가지 프레임들도 걷어내고 거기에 당대표인 저도 앞장서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또 중앙당직자 분들, 또 우리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우리 최고위원님들이 좀 더 솔선수범해서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2016년 그 겨울부터 보면은 이제 우리가 6년 차가 된 거예요. 6년간. 그것도 이제 만 6년이 여러분들이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했고, 그 투쟁의 결과가 정권교체로 이루어졌다. 근데 그 정권교체가 과연 국민들을 편하게 하고,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정말 진실되고 정의로운 그러한 나라로 가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이 연금개혁을 얘기했지만은 많은 국민들은 개혁 중에서 대부분 노동개혁보다도 훨씬 많은 배에 가까운 국민들이 정치를 개혁하라는 겁니다. 정치.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과연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자기들끼리의 정치를 하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사실 좀 궁금합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국민의 눈높이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국민의 눈높이는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이나 과연 그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요, 무능무책임, 부패, 이 3대 과제를 척결하는 겁니다. 그 3대 과제를 척결하려면은 양당 정치를 버티고 있는 악법을 개혁해야 됩니다. 양당 정치의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양당 정치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악법 타파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악행. 정치인이 왜 부정부패와 연루되어 있는가? 부정부패하지 않은 우리 당을 이탈했던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은 다 부정부패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조원진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부정부패 이 악행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습, 정치권이 가지고 있는, 또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 이 관습화되어 있는 악습인 이 특권을 철폐하고 특권 없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천하제일 개혁이 바로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을 하지 않고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힘듭니다. 윤석열 정부의 개혁 프로그램이 원래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에 과제를 가지고 협치하지 않고 상대가 있는 개혁을 밀어붙인다고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사회적 대타협을 한 거예요. 그것은 부패 정치인을 감싸주라는 게 아닙니다. 부패 정치인을 감싸주라는 게 아니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자기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대타협이잖아요. 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할 때 정치 정당은 일부분이었어요. 그 외에 각종 시민단체 또
각종 교육단체, 좌우를 넘나들고 수많은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이뤄낸 거예요. 제가 MB정부 때 했던 노동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로 봐서는 양대 정부의 노동개혁과 공무원연금개혁 가장 잘한 개혁을 제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은 있지만은 그거의 전제는 자기부터 내려놔야 되거든요. 상대방하고 대화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고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허한 선전에 불과하다. 그런 면에서 개혁의 시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2년차에 개혁하지 못하고 늦어도 3년차 중반까지 개혁하지 못하면 개혁을 못하는 겁니다. 개혁의 당사자가 있는 개혁을 협치하지 않고 어떻게 개혁을 하겠습니까? 국민의 지지율을 50%, 55%, 60%를 얻지 않으면 개혁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개혁을 얘기하면서 개혁의 시기는 4년차, 5년차로 밀어놨어요. 그것은 개혁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제대로 봐야 된다. 제대로 봐야 된다.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도대체 있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는 거냐?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치개혁이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미 8개월 만에 너무 정치에 깊숙이 들어와서 발을 너무 많이 넣어버렸다. 그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정치개혁 제대로 하면은 나머지 노동개혁이나 야당도 그렇게 설득이 가능한 그러한 인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야당 욕하기 바쁜 거예요. 야당을 욕하려면은 우리 공화당이나 조은진이 해야 되잖아요. 자기들이 대통령 탄핵시킨 자들이, 배신했는 자들이 무슨 자격으로 야당을 욕합니까? 똑같은 배신자들인데, 똑같은 역적인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린 그러한 자들인데 참고 또 참아도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 대담한 것이 실렸죠. 중요한 거는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했던 그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그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이혼집정부제, 소위 말하는 민주이혼집정부제,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중대선거구제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다양한 목소리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극복을 못하는 사태가 되면은 바로 내각제로 갑니다. 그것이 중대선거구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 더불어민주당이 해봤더니 20석 가까이가 준다는 거예요. 자기 의석이.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답니다. 지금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중대선거구제 했을 때 자기들의 의석 자체가 한 20석이 줄어든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정치에 주고받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는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정치개혁의 대상이, 물론 국민의힘도 대상이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63%가 현재 국회의원을 교체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5% 가까이가 국민의힘 현재 국회의원들을 교체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국회의원들을 교체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중대선거구제라는 것은 특히 대선거구제 같은,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구를 4개로 나누는 겁니다. 대구에 우리가 60만이죠. 그 4개로 나누면 6, 4, 24. 인구로 따지면 달서구 전체에서 3명을 뽑는 거예요. 달성군 서구 합쳐가지고 또 저쪽에 북구까지 합쳐서 또 4명 정도 뽑고 나머지 합쳐서 이래가지고 12명 정도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내지 4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그게 중선거구제고요. 대선거구제는 대구를 하나로 하는 겁니다. 대선거구제는 대구에서 전체에서 12명 뽑는 겁니다.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각제 파잖아요. 유승민 의원의 행동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것은 한발 국민의힘의 윤석열 정부는 자기가 대통령직을 이어가려면은 이제 여소야대 극복을 못하더라도 내각제로 돌겠다는 신호탄을 던진 거고요. 오늘부로 던져버린 겁니다. 중대선거구제를 하겠다는 것은. 김진표 의장은 내각제 신봉자예요. 김진표 의장하고 똑같은 얘기했어요. 중대선거구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공화당한테는 많은 기회가 생길 거예요. 단지 우리 공화당한테 정치적인 기회가 생기는 부분하고 내각제 가는 부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일본이 내각제를 하면서 30년에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이 권력하고 검역하고 소위 그 언론이 힘이 합쳐버린 거예요. 그게 연정하는 거예요. 내각제라는 것이 여러분 연정입니다. 해서 힘이 약하면은 자기하고 정반대쪽이 나는 사람하고는 합쳐버려요. 그러면은 결국은 돈 없는 사람들, 권력 없는 사람들, 언론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그리고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은 도태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정치에서 소외되고,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정권 교체가 되든 10년마다 한 번씩 정권 교체가 되니까 국민의 목소리가 선거 계절이라도 겁을 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각제로 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국민들이 여러분의 정치 파트너가 아니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정치 파트너가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들의 정치 파트너는 자기하고 비슷한 연대를 하든 연합을 할 수 있는 정당, 그것이 파트너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100석을 넣고 나머지 더불어민주당이 100석을 얻어요. 나머지 6석 서너 개 정당 합쳐가지고 50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국민들이 표가 어떻게 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는 우리한테는 유리해요. 단지 하나, 그것을 내각제를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의 그림을 던져버렸어요. 이제 개혁과제하고 이제 정치 선거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정당체제, 이 부분이 회오리를 칠 겁니다. 그리고 올 3, 4월 되면은 이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재명, 거의 민주당 하나의 이재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정치꾼들끼리 주고받는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세력들이 왜 내각제 세력들이고, 또 새누리당에서 돈을 가진 1등부터 10등이 왜 나갔을까? 또 저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다 나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안 당하더라도 당에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학교 재벌이든 돈을 가진 사람이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정치판이 흘러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예의주시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2024년 1월 2일 날 우리가 이제 시무식을 가지고 1월 7일 날 우리 주요 당직자, 소위 당대표 최고위원, 그 다음에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시도당의 실무자, 그리고 중앙당직자 연수가 1박 2일로 7일날 집회를 마치고 연수를 합니다. 1월 7일날 12시에 서울역 2023년 첫 태극기 집회를 서울역에서 하고 용산까지 행진을 하고, 용산에서 늦어도 오후 5시에는
아마 마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제가 재재판 문제라서 뭐 잠시 들렀다가 잠깐 격려만 하고 왔습니다만은 1월 12일 날 재판이 2시이기 때문에 1월 12일 날 12시에 법원 앞에 서초동 법원 앞에서 집회를 갔습니다. 추운 날씨에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홍보관을 운영해 주시고 또 탄원서를 내주시는 동지들과 자유우파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도당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홍보관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홍보관을 통해서 지금 이미 100명 이상의 책임당원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각 시도당에 힘들더라도 힘들 때는 중앙당에 또 중앙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있으니까 연대를 하세요. 각 시도당이 연대를 해서 홍보관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하고 싸우는 정당이거든요. 불의의 세력들이 배신하는 모습들을 보고 붉은 세력들이 체제를 뒤집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스팔트로 나왔던 그러한 동지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동지가 뭔가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장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같이 해주는 그것이 저기 한자 있잖아요. 같을 동자 뜻을 같이 하는 뜻지자로 여기는 같은 뜻을 가졌다는 분들은 동지가 어려울 때 그 동지를 하나로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동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제 경북도당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제3기 운영위원으로 경북도당위원장님으로 재신임된 손미혁 위원장님께서 빨리 훌훌 털어버리시고 우리가 조만간 빨리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정당입니다.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정당은요. 제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시고 또 시도당 위원장 있고 중앙당직자가 계시면은 그 한 분 한 분이 바로 저와 똑같습니다. 당 사무처의 이 변혜룡 부총장이나 실국장들 저는 회의하면서 이분들한테 한 번도 큰 과음을 지르지 않았어요. 제가 화나면 저 혼자 욕합니다. 저 혼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특별한 정당입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정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 애국심도 크고 예당심도 강한데 굉장히 아집이 있으시다고. 그러기는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옛날에 광고에 100명의 사람 중에 99이 옳다 하더라도 아니라고 한 사람 나오는 사람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2023년 새해에 우리 공화당은 중앙당, 시도당, 중앙당의 당대표와 지도부 또 중앙당 당직자, 시도당 위원장 중심 체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다르다 할 때는 건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유튜브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당원들을 아프게 하는 유튜브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당원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6년간 그랬어요. 6년간 조원진이가 사라지면 저분들의 고통이 없어질 거 아닌가? 제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시밭길이나 고통의 칼날에 서지 않으면은 저분들 참 편하게 사시지 않을까? 이런 엄청난 고통, 고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원들끼리 싸우고 당원들끼리 엄해하고 또 그러다 보면 정상적인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활동을 못하고 위축되고
뭐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은 다름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름. 우리는 이랬는데 너건 왜 다르냐. 그러면 우리는 오만 책임당원에서 그냥 꼬꾸라지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오늘 제가 보셨죠. 김재동하고도 지난번에 가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제가 사면 복권 나올 때 그분들한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 용서가 안 돼요.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한테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아봤는데 없어요. 딱 3분이 있더라고. 김기춘 실장, 조윤선 수석, 그리고 최경환 의원. 최경환 의원 제 생각이 좀 달랐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만 제가 문자 보냈어요. 잘 버텨줘서 고맙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어떠시겠어요? 본인은 내용을 다 아는 겁니다. 재판 기록을 다 보셔서 누가 어떻게 거짓말을 했고 어떻게 자기 살아남으려고 대통령한테 모든 짐을 넘기고 그렇게 했는가. 그런 과정도 또 한편으로 봐서 연민의 정이 든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박근혜 대통령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거짓 엄해에 속고 배신을 당했는데도 저 같으면요 진짜 사람 안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하고 20년 30년 있던 사람들, 본인하고 매일같이 만나서 나라의 운영을 걱정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내려놓을 게 많아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또 용기가 없어서 도망가고 어떨 때는 안면 몰수하고 배신하고 한두 명이 아니고 그 재판 기록에 나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누구를 만나고 싶으시겠어요? 누구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시는데 그 고통받는 대통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끼리 또 그래. 우리끼리 또 싸우고 무슨 뭐가 많은지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정당은요 싫으면 나가는 겁니다. 정당은 싫으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싫고 국민의힘이 좋으면 국민의힘 가는 거고요. 또 우리 공화당이 싫고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가는 겁니다. 또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는 오늘도 현충원 갔는데 우리 공화당 보고 놀래가지고 입당하러 현충원 하루 종일 같이 다녔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니면은 우리 공화당은 여러분한테 압박으로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정당은 생각이 다르면은 이탈하는 겁니다. 단지 그 이탈하는데 못된 밥에 침을 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새빨간 거짓말 침을 뱉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짓들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늘 새해 덕담 삼아 얘기하면 좀 웃자 이제. 6년간 맞아 아스팔트에 쌓았는데 아까 점심 보러 갔는데 저도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평소 말할 때도 와이프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말하면은 이게 목소리가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 톤 낮추는 여도 보세요 지금 마이크 잡으면 막 기가 쩌렁쩌렁 제가 옆에 있으면은 진수성 수석 그렇지 김재국 최고 그렇지 우리 조현철 최고 옆에서 기가 따가워 죽겠어. 마이크 볼륨도 좀 낮추라고. 그게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다 싸운 줄 아나.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2023년 그 기가 우리가 위대한 대통령들의 기를 받았어요. 1월 2일 날 현충원 참배해가지고 얼마 거리 된다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나 박정희 나라를 이렇게 살게 만드는 박정희 대통령 요소를 안 갑니까? 그것도 소위 우파라는 사람들이 까만 양복 입고 넥타이는 까만 게 메고 참배하자마자 사진 찍는다고 그러더니 싹 다 사라져버더라고. 그런 거는 우파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파는요 조금은 넛하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인은 당의 당원 당인은
당에서 결정을 하면은 싫더라도 1년간 지켜보는 겁니다. 1년간. 사람이 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시도당 위원장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1년간은 지켜보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임명했는 좋은 지리를 잘라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용기는 없으면서 막 바꿔 하지 마세요. 저도 지쳤어.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좋은 얘기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좀 부르세요. 또 제 문자 여러분들 공개하면 여러분들 정말 기절합니다. 기절. 뭐 그렇게 할 말이 많고 뭐 그렇게 불만이 많고 그런지 이제 좋은 일만 전달하세요. 2023년 그런 길을 제가 어릴 때요. 시골에 살았잖아요. 대구는 대구인데 대구에서 깡촌에 살았죠. 깡촌. 우리 집 앞에요. 뒤에는 가수원이고 우리 집 앞에는 전부 다 미나리깡이라. 우리 집 저기 파파전 그 동네 있잖아요. 그거는 똥통이 있으면 똥통. 대구의 모든 그 배변을 오물을 그거 다 갖다 부어요. 그러면 봄만 되면요. 봄만 되면은 여기 앞에 위에가 쫙 마르면은요. 되게 굳게 보여요. 그 딱 마르면은요. 노란 동전이 그때 하얀 동전인가 1원짜리가 있어요. 1원짜리. 그런 동전이 빨간 게 이렇게 반짝반짝해요. 그러면 한 달에 몇 명은 애들이 똥통에 빠져. 근데 죽지는 않아. 왜냐면 그냥 걸치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아무튼 온 동네에 소문이 하루 만에 다 납니다. 온 동네에 똥통에 빠졌다. 그러면 커서도 저녁 먹다가 저 똥통에 빠졌나라고 이렇게 한다고.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정서가 제가 시골에서 살고 제 바로 지금은 500m 그 큰 거리가 아닌데 제가 500m 뒤로 가면 금호강이 그때는 금호강이 뭐 이 발로 쭉 씻어도요. 조개가 이런 게 큰 조개들이 그때 막 잡히고 이랬어요. 그 선배 저는 저보다 동급생하고도 한 번도 놀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5살 때면 한 10살 형들하고 노는데 겨울에 고기 잡는 방법 그냥 그때는 겨울이에요. 물이 깨끗하면 다 얼잖아요. 그럼 깨끗하니까 고기가 막 이만한 고기들이 옆에 다 보여요. 그러면 딱 횃불 하나 하고 넓적한 바위 하나 들고 다닙니다. 횃불 켜고 고기 모이면 바위로 치잖아요. 그럼 고기들이 한 30초 기절해가 있는다고. 이렇게 발짝 누워 있는다고. 그때 고기를 건져만 내면 돼요. 얼음 깨가지고. 계면연이잖아요. 제가 어릴 때 토끼를 키웠다고. 토끼를 집에서 진짜 까만 토끼도 키우고 흰 토끼도 키워요. 토끼는 키우는 건 괜찮은데 한 번 잘못 키우면은 새끼를요 10몇 마리씩 놓습니다. 10몇 마리씩 진짜로 그때는. 그래서 올 한해 다 보고 가시고 그게 뭡니까? 다 보고 가시고 우리 당원들도 이 토끼회에 많이 당원들도 확보하시고 웃음도 많이 웃는 공관호 저 동지 앉아있는데 너무 인상 쓰지 마. 웃어야 돼. 여러분들이 웃기를 바랍니다. 여러가지 1월 7일 1월 8일은 올 2023년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당을 운영할 거냐. 이래서 당대표 그 다음에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분들이 모여서 1박 2일로 그날 집회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녁만 후다닥 먹고 밤 12시까지 토론을 할 거예요. 그 사회는 제가 봅니다. 그래서 시도당 위원장님들 1년 당 운영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또 각 중앙당의 위원장님들도 그 나름대로 계획을 좀 만들어서 그날 중앙당 당직자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요즘 집회를 안 하니까 집회에 굉장히 활동 많이 하셨던 분들 단장이라 그러죠. 그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또 우리 서명대 단장분들이 참 희생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을 간부화를 하려고 합니다. 당의 간부화로 중앙당직자를 당직을 줘서 중앙당직을
설날 전까지 대대적으로 확보를 좀 하겠습니다. 1월 7일, 8일 1박 2일 아마 뭐 그날은 뭐 술은 뭐 물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냥 저녁 먹고 밤 12시까지 회의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먹고 8시부터 9시, 10시, 11시, 12시 4시간 회의하고 저녁 먹고 3시간 회의하고 한 7시간을 여러분들하고 당대표하고 오늘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앉아서 여러 가지 당의 얘기들을 또 시도당의 애로사항이나 또 중앙당직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호 최고위원께서 유튜브 분들하고 우리 김재국 최고께서 만나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거의 다 봤습니다. 하나는 이 우편함 설치는 빠른 시간 내에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교육도 뭐 유튜브 분들이 다 당원이니까 당원교육 형태를 통해서 유튜브 전문가들을 모셔서 뭐 그런 기술 전문가들이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부분들은 아직도 중앙당의 예산 부분들이 좀 정리가 안 된 게 있어서 그거는 조금 좀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역에 우리가 집회를 하고 이제 1월 7일이 2023년 첫 집회인데요. 첫 집회인데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됩니다. 그날은 또 서울역에서 용산으로 갑니다. 이제 용산으로. 앞으로 아마 그 코스가 계속 우리가 갈 코스 같아요. 뭐 그거는 뭐 좌파들한테 뭐 이재명 뭐 문재인 구속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 비판도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 뭐 좋은 건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개혁과제를 완수해라.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꼭 그 1월 7일은 지금부터 일주일 남았잖아요. 한 5일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각 시도당에서는 인원 모집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 배가를 하자고요. 배가를 평소보다 2배, 3배 더 오는 방법을 찾으셔서 배가 운동을 해주기 바랍니다. 뭐 당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 당 사무 부총장을 통해서 그런 지원을 하고 뭐 다른 거는 선거법 혹은 정치자금법 위반되면 안 되거든요. 항상 정당이라는 것은 법 위반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돈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이게 법적 문제가 생기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법률 담당이시고 하니까 우리 변혜령 일부 총장님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당무에서 조금씩 이렇게 당무 일을 조금 이제 뒤로 하고 지금부터는 홍보, 방송, 그 다음에 각 언론 담당자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제가 구상을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구상이 아닙니다. 말 가지고 구상하는 건 쉬워요. 근데 없는 거 가지고 이제 구상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시간들을 계속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매주 최고위원회를 하다가 제가 2주에 한 번씩 연석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굉장히 있다. 그리고 이제 자발적 최고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인 회의를 통해서 당의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당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저는 팬데믹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변을 보면은 코로나 거의 다 걸렸어요. 허평환 대표님 코로나 걸려서 오늘 못 나왔죠. 또 제주도에 문대탄 고모님도 걸리셔가지고 그렇죠. 또 우리 윤리위원장님은 뭐 온 가족이 다 걸리셨지. 그래서 제 주변이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걸리면은 야 이게 심상찮다. 오히려 지금은 코로나가 걸려도 검진을 안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걸려도 뭐 며칠 있으면은 큰 병이 안 나니까. 근데 우리 당원분들한테 제가 오늘 두 분한테 세 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드리면은
아무튼 기침이 많이 나면은 무조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코로나 걸린 당원분들, 돌아가신 당원분들을 많이 봤잖아요. 좀 기침이 난다 싶으면은 엑스레이 찍어보고 바로 병원 가셔야 된다. 두 번째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무조건 치료제를 드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나도 열도 안 나고 몸도 괜찮고 괜찮다 이래 하지 마시고 프로텍트, 그게 방어용이잖아요. 치료제도 방어용이라고. 이 백신 치료제 막 다 방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요, 위험을 감수하고 4차 백신하고 독감 주사를 당일날 왼쪽에는 백신, 오른쪽에는 독감 주사 딱 맞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건강은, 왜냐면 제가 왜 맞았겠어요? 1월 1일 날 잘생긴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마스크를 보고 싶은데 이거 마스크를 벗으려니까 백신을 맞고 독감 주사를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이쁜 얼굴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1월 1일 날 제가 마스크 안 쓰고 계속 이제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1월 1일 날 또 박근혜 대통령님 사저가는 것도 기쁜 일이고, 또 우리 당원 한 분 한 분 뵙는 것도 너무 기쁘고, 1월 7일 날은 더 이쁜 얼굴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가 총 직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죠, 그죠? 1월 7일 날 덕이 집회의 메인 주제, 정의는 살아있답니다. 사법정의,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정치개혁, 정치에 대한 정의, 불법 탄핵에 대한 정의, 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정의가 뭡니까? 죄진 놈들 감옥 보내는 거예요. 이재명이나 문재인 감옥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정의가 살아있다. 그래서 1월 7일 날 이 제목 누가 단지 아세요? 진순정 수석이 당은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살아있다. 그래서 정의 거짓에 힘들어하시고 불의에 힘들어하시는 모든 자유우파 국민들,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께서는 다 함께 1월 7일 12시 서울역에 12시 집회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바라고요. 딱 5시까지 행진하고 2부 집회까지 5시면은 다 마칠 겁니다. 1월 15일 날쯤에 우리 신년 당보 발간을 합니다. 당보 발간은 정병익 실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당보 안들을 만들어내고 1월 12일 재판 그 부분만 빼놓고는 다 당보 제작 안치는 내용들을 좀 앉혀서 1월 12일 날 재판 결과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이슈만 하나 더 얹히면 될 수 있도록 해서 1월 15일 날 새로운 당보가 나오니까 지금 당보 갖고 계신 분들 빨리 소진해 주기 바랍니다. 빨리 소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은 홍보관은 그와 같이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지원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매 결혼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시민단체하고 어느 시도당하고 자매 결혼. 옛날에 우리 그 도당 창당하고 이럴 때 자매 결혼해가지고 가가지고 입당원서도 받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 자매 결혼 형태를 좀 취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버스 부분들은 오늘 비공개 때 좀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버스 활용을 특히 이제 경북에 있는 버스 또 강원 버스 우리 지금 버스가 잘 보이다가 안 보이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를 해보고요. 지난 회의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화당의 책임 당원이 5만 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당원 합쳐서 50만이니까 5만 명에 제가 20% 책임 당원의 20% 그렇게 10,000명이죠. 10,000명. 10,000명을 당의 기관 조직 간부화를 해달라는 거며 그 일원이 지금 중앙당직자를
서명대 단장했던 분들이나 우리 집회에 그렇게 대표자분들을 중앙당직을 주듯이 각 시도당에 그 보면은 뭐 지금 서울이 제일 많죠. 12,000. 경기가 지금 11,000 정도 되거든요. 대구도 한 9,000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고 이런 이제 부산도 많고요. 그래서 당 간부화를 책임당원 20%를 간부당원으로 좀 만들어 보자. 간부당원으로. 그래서 시도당의 운영위원으로도 영입하고 또 시도당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으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뭐 중앙당에 있는 위원회는 시도당에서 겸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현수막 개첩하는데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날짜 보름 동안 현수막 이제 더 이상 못 댑니다. 당당하게 거십시오. 당당하게 거시고 우리 공화당만 모범적으로 날짜 정해놨더라고. 근데 구상모 위원장한테 뭐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좀 해보라고 좀 말씀드렸더니 뭐 가기를 갔다는데 그 정치는요 생물이에요. 너무 그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대에 이념이나 이런 건 딱 가치는 가지고 있고 정체성은 딱 단다지만은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연구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오늘 공개 회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유튜브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